설사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죠? 그게 얘가 네. 사료를 두 가지 먹는데 어스분 먹으면 설사를 하고 퓨어비타를 먹으면 똥을 못 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반반 섞어서 주고 있으니까 똥 괜찮게 싸더라고요. 야, 깜짝이야. 야, 너 뭐야? 야. 야, 넌 강아지냐? 하는 게. 검사 결과 좀 잠깐만 좀만 볼게요. 네. 전에 그 4월 달에 네. 그 6개월 전에 그때 수술할 때 검사했던 것들에서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네요. 네. 네. 뭐 저 뭐냐 건강검진 얘기하시는 거는 뭐 얘 얘기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다른 네, 거 그 말씀하시는 초음파 건가요? 검사 좀 하려고. 초음파요? 뭐 네. 전체적으로 뭐 복부 전체적으로 한번 상태 쭉 한번 보시려고요? 네, 아무래도 길냥이였다 보니까 네. 뭐 무슨 구내염이 좀 있다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혹시 모르니까요. 만일 대비해가지고 미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. 무거워요? 아니, 건목 좀 약간 치워주세요. 안 돼. 얘도 앞에 좀 잡아줘. 여기? 앞다리요? 네. 괜찮아. 살 좀 쪘는데? 빨리 하고 가자. 맛있는 거 줄게. 이따 가서. 괜찮아. 괜찮아. 일단 안에 들어가서 네. 지금 주사 좀 맞추고 들어갈게요. 네. 얼마나 걸릴까요? 엑스레이도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 보고 이 간단한 거 안에서 좀 귀지 좀 보고 하고 환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좀 진행 좀 하고 그러고 나올게요. 얼마나 걸릴까요? 한 2, 30분 안쪽으로는 됐어요. 1층 가서 뭐 좀 사갖고 있어야겠다. 네. 효과는 나쁘지는 않은데요. 네. 얘 지금 최근에 뭐 기침을 좀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? 전에 간식 먹다가 갑자기 네. 막 픽픽거리면서 기침하는데 네. 왠지 다시 안 그런 거 보면은 뭐 급하게 먹다가 그때 좀 그런 거 같아요. 잠깐 좀 일시적으로 그랬었어요? 네. 아, 그게 꽤 오래 전인가요? 네. 그리고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입에 구내염은 좀 있긴 있었어요. 네. 최근에 뭐 음식 먹을 때 좀 힘들어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나요? 좀 아파하거나? 뭐 걸려가지고 막 고개 막 휘젓긴 했었어요. 걸려서 그런 거 말고는 뭐 씹는데 뭐 아파서 불편해 보인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요건 사진에서 조금 덜 뚜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 요 부분 다른 데는 괜찮아요. 네. 근데 앞니 중에서 여기 앞 밑에 두 개, 요 부분이 좀 잇몸이 좀 약간 조금 빨개져 있긴 했었거든요. 네. 요거 말고 요거보다 좀 더 확실한 거는 네 여기서도 뚜렷하게 사진으로는 안 보이네.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보이네. 치석도 조금 있기는 하고
근데 뭐 치석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치석은 아니고 치석이 되기 전 단계 이제 좀 치태라고 하거든요. 네. 치태가 지금 좀 껴있기는 하고 아무래도 좀 밖에 있던 애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여기 잇몸이 조금 전체 좀 발적이 돼 있어요. 좀 네. 뻘겋게 염증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왼쪽 얘 입장에서 왼쪽이고 오른쪽 여기 이게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. 네.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잇몸이 여기 이렇게 옆에 좀 멀쩡한 쪽 보면은 이런데 네. 좀 선홍빛 핑크색이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여기 좀 더 붉은색이 조금 더 가깝죠. 그래서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좀 이렇게 특히 송곳니 쪽에 좀 염증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정도 뭐 그냥 알고서 오셨던 게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 하는 김에 아까 좀 입을 좀 근염이 있는 건 아닌지 봐달라고 하셨던 거였으면은 그런 정도면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기는 하고 약을 조금 처방을 지금 보면은 상태 봐서는 약을 조금 먹어도 될 상황이기는 해요. 잇몸 좀 발적된 정도가. 처방해주세요. 그냥 처방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먹는 약 일주일치 드릴 테니까 네. 그 잇몸약 좀 먹여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아마 고양이들이 구내염이 완전히는 잘 안 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좀 계속 좀 달고 사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근데 뭐 지금까지 뭐 먹는데 뭐 전혀 문제 없었고 했었으면은 보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기는 하고 일단 조금 그거는 상태 봐가면서 좀 그때그때 좀 이제 조금 불편하거나 이럴 땐 좀 약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 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귀는 깨끗했었고요. 다행이네요. 귀는 양쪽 다 깨끗하더라고요. 얘가 조금 힘 좀 많이 쓰고 계속 소리 지르고 해서 원래 사진은 좀 초점이 좀 쓰긴 한데 그냥 일단 얼른 찍는 게 어떤 급할 것 같아서 일단 찍기만 했어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깨끗했었거든요. 네. 귀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도 다 괜찮아요. 대부분.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늘 검사한 건데 여기서 요게 이제 그 혈구 검사라고 해서 몸에 전신적인 빈혈이 있나 탈수가 있나 뭐 전신적인 염증이 있나 그리고 혈액 이제 혈소판 수치를 봐서 뭐 혈액 응고계통 쪽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게 WBC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백혈구 수치거든요. 네. 요게 수치가 이것도 정상 범위고요. 백혈구 수치가 이제 전신적인 염증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. 요거 괜찮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이랑 요거 이제 HCT라고 써 있는 거 요게 이제 적혈구 관련된 거거든요. 네. 요거는 이게 이제 적혈구 용적률이고 그래서 적혈구가 얼마나 있는가를 봐서 이게 많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있는 거고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좀 탈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적혈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산소 운반을 하는 거니까 적혈구 안에서도 산소 운반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건데 빈혈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수치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얘는 지금 둘 다 좀 수치가 많이 높아요. 네. 전부 다 저는 이제 50%까지가 정상인데 65.8% 혈구 용적률이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16일까지 정상인데 18.4니까 조금 약간 조금 탈수가 좀 약간 좀 있는 상태거든요. 요걸로 봤을 때는. 그런데 뭐 이제 잘 생활하고 뭐 다른 뭐 특별한 이상 없는 상태였으면은 지금 뭐 굳이 뭐 수액 처치해가지고 수화시키고 뭐 그럴 거는 아니고 임상 증상에 따라서 좀 약간 비례하는 거니까 좀 일시적으로 좀 요새 좀 먹는 물이 좀 음수량이 좀 부족했다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일시적으로 좀 약간 탈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해주실 거는 물 먹는 양을 조금 늘려주셔야 되는데 애들이 물을 뭐라고 할까 좀 너무 오래 고여 있는 물을 애들이 좀 잘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남아 있어도 좀 수시로 물 좀 신선한 물로 갈아 네, 주시고 하루 2번 갈아줘요. 두 번보다 좀 더 갈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래서 좀 더 물 갈아주는 횟수 좀 늘려줘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랑 뭐 물 마시는 곳이랑 너무 가까우면은 그런 것도 애들이 좀 싫어하니까 좀 거리도 네. 좀 띄워 놓으시고 그래서 적어도 밥이든 뭐 물그릇이든 그거 있는 곳이랑 화장실이랑 거리가 최소한 1m 이상은 조금 확보돼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거랑 위치가 너무 개방된 공간 뭐 거실 한가운데라든지 방 한가운데라든지 이렇게 너무 개방된 곳에 있으면은 애들이 그런 걸 좀 싫어하니까 네. 좀 약간 구석진 곳에다 좀 놔주시고 네. 이런 식으로 좀 관리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. 특별히 뭐 물을 뭐 너무 안 먹었다거나 뭐 그렇게 늦게 있었던 건 아니죠? 그래도 네, 잘 먹긴 먹어요. 잘 먹죠. 그래. 어쨌든 뭐 그러면 어쨌든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네. 이거는 그리고 요건 이제 혈청화학 검사라고 해서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수치들 괜찮은지 이런 것들 보는 건데 여기서 대부분 다 괜찮아요 사실은. 네.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
요거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. 간 수치가 ALT라고 하는 거랑 ALKP라고 하는 거랑 이게 이제 간 볼 때 주가 제일 주력이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ALT는 이제 간 세포가 실질적으로 좀 손상을 입었을 때 올라가는 건데 이거 정상이고, 그리고 ALKP라고 하는 거는 간 안에 이제 쓸개, 즉 나오는 쓸개 있잖아요. 담낭. 그쪽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요거는 이것만 높다고 해서 담낭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게, 거기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도 좀 분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근육 손상을 입었을 때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건데, 어쨌든 이것도 정상이었고, 그래서 좀 더 감별할 수 있는 게 GGT라고 하는 건 좀 더 담낭에 좀 더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그 항목이,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좀 다 비교해야 되는 건데, 네. GGT 항목도 정상이고, 그래서 간 수치는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게 황달 수치인데 이것도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.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생기니까 그것도 정상이고, 그리고 이제 콩팥 수치, 이 비유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게 콩팥 관련돼서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 수치거든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크레아티닌이 콩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수치 제일 중요한 건데 정상이고, 그리고 콩팥이 안 좋다 보면은 콩팥에 하는 역할이 이제 독성 성분들을 오줌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를 하는 건데, 이제 찌꺼기 노폐물들이죠. 그게 이제 잘 안 됐을 때 요 혈관 안에 오줌독이 얼마나 올라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. 이것도 정상이고,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을 때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인 수치가 같이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정상이 6까지인데 6.2니까 뭐 살짝 오른 정도라서 이 정도는 뭐 그냥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, 거기다가 더 중요한 이제 비유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게 다 정상인 상태에서 이게 그만 살짝 올라간 거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혈당 정상이고,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이고요. 고지혈증이 있는지 뭐 그런 거 보는 거. 그리고 칼슘 수치. 요거는 이게 칼슘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종양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, 간혹가다 이제 악성 종양이 있는 것 중에서는 칼슘이 이제 조금 많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는 데 괜찮고, 우리 또 이제 칼슘이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남자애들은 별로 없고, 여자애들은 이제 임신한애라든지 출산한애라든지 그럴 때 저칼슘혈증이 있을 때 또 문제될 수 있는데, 어쨌든 칼슘치도 정상이고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단백질 관련된 수치거든요. 네. 단백질 관련된 수치에서 이게 그 알부민이라고 하는 영양 단백질이랑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면역 단백질, 그리고 그 두 가지 합친 게 이제 총 단백량인데, 여기서 지금 정상보다 영양 단백질이 살짝 높기는 해요. 그리고 면역 단백질도 정상보다 살짝 높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염증 수치 자체는 정상이었었으니까 일단 그거를 감안하고 보면은, 그리고 그거보다 그거 두 가지 합친 총 단백량도 아무래도 둘 다 정상보다 약간 높다 보니까 그 두 가지 합친 총 단백량도 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거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영양 단백질이랑 글로불린 면역 단백질이랑 이 두 개를 숫자를 나눴을 때 요 수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. 이게 0.45 이하가 나오면은 고양이한테 위험할 수 있는 전염병 복만병이라고 하는 전염병, 그거를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수치가 0.45 이하일 때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정상이에요.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서는 정상인 걸로 봐서, 그리고 그런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게 알부민은 숫자가 떨어지고 글로불린은 숫자가 올라가고,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문제되는 건데, 이건 둘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.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요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좀 탈수가 좀 있다 보니까, 그래서 혈액 내에서 이제 액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약간 정상보다 높게 측정이 된 거다.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, 혈액 검사상으로는 약간 탈수가 좀 있다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도 뭐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. 일단은 이렇게 생겼구나. 여기 이제 배에서 뭐 방광 쪽이라든지 위 안에 지금 가스는 좀 많이 차 있고 음식물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콩팥이 있는 곳이고 양쪽에. 그런데 뭐 어디에 뭐 콩팥이든 방광이든 어디에 뭐 결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이는 것도 없고, 뭐 가스가 많이 차 있다던가 뭔가 이상 있는 거는 이물이 있다던가 뭐 어쨌든 그런 이상들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리고 네. 이거는 곁다리로 뭐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고관절 쪽에 뼈도 관절이 뭐 크게 이상 있는 거 보이는 건 없었고, 그리고 이제 옆에서 찍은 사진도 같이 봐야 되는데, 마찬가지로 옆에서 찍은 사진도 요거 이제 공기 찬 거예요, 장 안에. 그리고 까만색의 공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위 안에 이제 공기 차고 그 안에 이제 좀 음식물들 좀 많이 보이는 거, 요거 콩팥. 그리고 요게 이제 방광인데, 다 방광이든 신장이든 다 이런 데도 뭐 결석 같은 거 없고, 여기서도 문제되는 거 보이는 건 없어요. 요거 간인데 간에서도 그렇고.
그리고 요게 이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데 심장이 뭐 굉장히 고양이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좀 이제 심근 비대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간혹가다 네. 줄임말로 그냥 HCM이라고 약자로 이제 부르는 건데 네. 그런 것도 의심할 만한 그런 큰 것도 없고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숨구멍 지나가는 기도인데 이게 뭐 기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폐 쪽에도 큰 문제는 보이는 건 없어요. 이쪽에서는. 근데 이제 정면 사진에서 봤을 때는 폐가 약간 조금 지저분하기는 해요. 살짝. 그래서 혹시 뭐 기침 같은 거 없냐고 여쭤봤던 건데 아마 그러면은 아마 얘가 네. 길냥이 시절에 네. 그 돌봐주던 아저씨들이 얘 네. 놀아주면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네. 영향이 있을까요? 있을 수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. 예전에 조금 그런 걸 조금 그 기관지 쪽이 좀 안 좋았었다고 한다면 이제 흉터처럼 남아서 흔적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. 아, 네. 그게 좀 엑스레이 좀 찍힌 걸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하얗게 좀 빛나는 것들 있죠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 많지 않고 지금 여기 한 군데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거는 그렇게 네. 된 거는 이제 원래 엑스레이에서 공기는 까만색으로 나오고 정상적으로 이제 뼈가 제일 하얗게 나오고요. 네. 원래는 금속이 제일 하얗게 나지만 금속은 정상적으로는 저희 몸 안에 없으니까 네. 그걸 제외하면 뼈가 제일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내부 장기들이랑 물이랑 요거는 공기랑 뼈의 중간 정도로 해서 회색으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좀 뿌옇게.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폐인데 심장 옆에 이제 폐들인데 여기 이제 이런저런 뭐 혈관들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폐는 공기를 차는 곳이니까 좀 이제 많이 좀 더 까마야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폐 안에 이렇게 좀 하얀색이 좀 빛나는 게 있는 거는 뭔가 조금 염증이 있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하얗게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한 부분들이 이제 스팟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. 점점 네. 점 박힌 걸로.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약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것도 뭐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이 도넛 링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하거든요. 심하진 않은데 이게 뭐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죠. 네. 동그란 것들 모양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별로 있진 않아요. 가끔가다 조금씩 그게 보이는데 뭐예요? 그거는 이제 기관지 염증이 있다거나 할 때 그걸 이제 도너링 사인이라고 하는데 기관지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기관지 안에 그러니까 제일 큰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크고 이게 큰 기관이고 요게 몇 가지 작은 가지들로 나눠지는 게 이제 기관지거든요. 그리고 그 기관지가 좀 더 세세하게 작은 가지들로 나눠지는 게 이제 세기관지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기관지에 좀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아까 이렇게 스팟 점 생긴 것처럼 그 기관지 그 주변에 염증 세포들이 좀 묻으면은 좀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좀 진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그 모양이 이제 그래서 보이는 게 이렇게 도너츠 링처럼 동그란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간혹 조금씩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밖에 있을 때 좀 약간 좀 기관지가 안 좋거나 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게 흔적이 좀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치료가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고 지금 기침도 없고 증세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음수량을 좀 많이 좀 늘려주신 네. 거 그거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 본 것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었는데 초음파 관련돼서는 다른 원장님이 초음파 잘 보시는 원장님 있어서 그 원장님이 봐주셨거든요. 그거는 좀 이제 오셔서 초음파만 좀 설명드리려고 할 테니까 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방광이거든요. 네. 방광에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도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신장 쪽 좌측 신장 본 건데 여기도 괜찮고 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다 괜찮다예요. 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장 본 거고 이제 여기가 오른쪽 신장 여기 오른쪽 신장 조금씩 돌려가면서 본 거 이제 여기 이제 간 그리고 여기 요 안에 이제 담낭이거든요. 쓸개 네. 지금 나오는 쓸개 그리고 이게 이제 위 사진 보는데 위 안에 지금 좀 공기가 많이 차 있었다. 뭐 그거는 아까 엑스레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거고. 아니 근데 그거 자체가 그게 뭐 문제되는 병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음식물 많이 먹고 했었을 때 그 안에 이제 같이
공기 같이 찰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장을 본 거거든요. 소장이랑 뭐 대장 그런 것들. 근데 장, 뭐 굵기라든지 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, 또 여기 이제 12지장 다 정상적으로 큰 문제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비장 본 건데 비장도 괜찮았었고, 다시 신장 아까 좀 더 자세히 좀 더 확대해서 본 거 이것도 괜찮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음파에서 전체적으로 쓱 다 훑어봤는데 초음파에서도 다 괜찮고 엑스레이 찍은 거에서도 다 괜찮았었고, 아까 그냥 조금 약간 좀 기관지 쪽에 약간 좀 예전에 해가 좀 약간 안 좋은 게 흔적이 좀 있었다는 정도,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수량만 좀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, 그거랑 치은염 좀 약간 있는 거, 네.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먹는 약을 일주일치 드릴 테니까, 네. 약을 가루약을 드릴까요? 캡슐에 담아서 드릴까요? 가루약이면 뭐 추루에 섞어줘도 되는 거죠? 근데 지금 만약 제가 드리는 약은 최대한 좀 덜 쓴 약으로 조절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맛있는 캔 간식 같은 거에다 네. 비벼서 주시면은 해주세요. 거의 대부분 한 열에 8, 9마리는 잘 먹거든요. 네. 간혹 가다가 열에 한두 마리 정도는 안 먹는 애들이 있긴 한데,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루로 좀 네, 드려볼까요? 가루로 만약에 안 먹으면은 다시 캡슐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가져오셔서 하시면 아, 담아드리니까 그때 같이 가져오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캡슐로 담았을 때는 먹일 줄 아시는 분은 먹이기 편한데 할 줄 방법을 잘 모르시면은 이 새끼 피해요. 그러면 아니면은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가루약 드린 거를 그렇게 간식에 비해서 잘 안 먹으면은 물에 개가지고 주사기를 뽑아서 입에다 쭉 쏴서 먹이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. 네. 이거는 약이 쓴 약이 아니라서, 쓴 약을 먹을 때는 애들이 거품 물고 토해내는데 이건 쓴 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먹어도 저희 배태내지 않고 잘 먹기는 할 거예요. 네. 일단 가루약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그러면은 약 조제하고 나갈 테니까 나가 있으면 돼요?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. 됩니다. 네. 화났네. 너 화났어? 빨리 가자. 집에 가자. 맛있는 거 먹자. 아, 자식 진짜. 아우, 얘 왜 이렇게 무겁냐. 깜짝이야. 안녕? 아가. 친구야, 친구. 아나도 가만히 있어. 너 앉는 거 싫어? 미안해. 이뻐. 얘 문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들어가고 싶나 봐요. 맞네.